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간단하게 좀 정리해 가면서 얘기를 해 드리면, 하나는 버전 확인하는 방법.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의 버전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버전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면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많으셔야 되는데, 그냥 뭐 설치되어져 있는 걸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보통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버전을 잘 모르시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버전에 맞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버전마다 기능들이 추가되어졌고 함수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 인제 여러분들이 2010 버전을 쓴다, 13 버전을 쓴다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실 때 머리글에 그 버전 표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하고 버전별로 새로 추가된 기능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버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2007 버전을 지금 최소 버전이라고 놓고 2010, 2013, 그다음에 2016, 그다음에 2019, 그다음에 2021 버전하고 구독형 제품이죠. 365 제품도 있으니까, 사실 버전별로 새로 추가된 기능을 다 언급을 해 보자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인제 버전별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하고, 그다음 버전별로 새로 추가된 기능에서 요 2013 버전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내일 영상을 통해 가지고 2016 버전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쭉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해 들어가실 수 있다라 그러면, 또는 인제 카페에 인제 질문 답변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버전들이 쪼금씩 다르니까요. 아예 기술 문서를 하나 열어 놨어요. 사용 중인 오피스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기술 문서인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리본 메뉴에서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면 하위 쪽에 계정 또는 인제 도움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계정은 2013 버전까지가 계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뭐 도움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 오른쪽 백스테이지 뷰 화면에 요 제품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여기를 보셔야 되고요. 하나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자, 요 부분을 체크해 나가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버전을 쓰고 있는지에 해당하는 정보가 표시되어지는데, 일단 화면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365 버전 쓰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인제 하위 버전 쓰고 있다라 그러면 이 2021 또는 2019, 2016 이런 버전 명칭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버전들도 제품군이 쪼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품 이름 쪽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프로 플러스 또는 오피스 홈 앤 스튜던트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군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제 오피스 버전도 요새 인제 32 비트 버전, 64 비트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인제 질문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 주셔야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죠. 요 엑셀 정보라고 하는 요걸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32 비트인지 64 비트인지 표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놓고서, 원래 이거 기억하시긴 좀 귀찮으니까 적어 놓고 나서 나중에 질문하실 때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을 달아 주시는 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인제 이렇게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인제 버전을 확인하면 이 버전별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뭔지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긴 너무 어려워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만 이렇게 버전별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얘는 제가 웹사이트에 있는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의 웹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인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다라는 거죠. 일단 2007 버전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확장을 해 보면 2007 버전이 2003 버전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뀐 그 버전이잖아요. 가장 처음에 언급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리본 메뉴죠.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시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엑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화면에 표시를 해 보면 상단에 뜨는 요런 명령 아이콘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요 메뉴들 있잖아요. 요걸 리본 메뉴라고 그러죠. 이전에는 이런 명령 아이콘이 없었고 요런 텍스트 제목만 있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요 아래쪽에 요렇게 하이 텍스트 메뉴가 이렇게 떴었고요. 또 클릭하면 보조 메뉴에 이렇게 텍스트 메뉴로 이렇게 떴었기 때문에 메뉴들이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 리본 메뉴죠. 그래서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버전이 2007 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리본 메뉴에서 자주 쓰는 명령들만 모아서 쓸 수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일단 2007 버전부터 나타나진다. 그리고 인제 2007 버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파일 형식이 바뀌었죠. 여기에 보면 XLS라고 하는 게 있고 XLS, X가 있는데 사실 요 두 가지는 얘는 인제 2003 버전까지 쓰던 파일 형식이거든요. 이 파일 형식은 바이너리 파일 형식이라고 그래서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른데 한번 파일이 손상이 되어지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도 워크시트에 행이 일단 65,000행 정도밖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인제 요 XLS 뒤에 X가 붙는 형식의 파일 형식으로 인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요 X 맨 뒤에 붙는 게 XML의 약어예요. 그래서 X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저장되어지는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파일보다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파일이 손상되어져도 복구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워크시트의 행이 일단 100만 행 정도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엑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버전이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인제 특징적인 것들이고 이 버전부터 인제 새로 추가되어지는 함수들도 꽤 의미 있는 것들이 추가되어졌는데 함수는 일단 여기 if 에러부터 count ifs, sum ifs 그다음에 average if 함수하고 average ifs 함수가 2007 버전부터 추가되어졌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로 보면 얘들이 전부 다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뭐 개수, 합계, 평균을 구할 수 있는 함수들이잖아요. 이런 게 인제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그 수식들을 만들어 썼어야 됐는데 함수가 제공되어지면서 조금 더 쉽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버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if 함수라고 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되어졌던 패턴인 에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 뭐 0 이나 빈 문자 같은 거 반환해 주는 이런 식의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if 에러 함수가 제공되어진 첫 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쓰면 좋다. 그리고 인제 2007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게 얘죠. 엑셀 표. 이 엑셀 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는 2003 버전부터 추가되어졌던 기능인데 2003 버전에 얘가 처음에 추가되어질 때 기능 명칭이 뭐였었냐면은요. 목록이었어요. 목록이었다가 이름을 바꾼 거죠. 엑셀표로. 그리고 인제 혐오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인제 머리글을 이용해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제 데이터를 다른 쪽에서 가져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이용한 참조 방식을 썼어야 되는데 2007 버전에 요 표를 등록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대괄호 안에
제목, 그러니까 머리글이죠. 예, 머리글을 입력해서 범위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인제 가독성도 좀 더 높여 주고 수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 주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할 만한 변화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인제 간단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어졌는데 그게 인제 이런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거죠. 예, 중복된 항목 제거는 이 명칭 그대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 범위에서 고유한 값만 반환해 줄 수 있는 그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급 필터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새로 2007 버전에 추가되어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인제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기능에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이라고 하는 시각화 기능들이 추가되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지면서 사실 이 버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걔들을 표로 등록해서 인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시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을 이용해서 좀 더 보고서를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버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져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전에 2003 버전까지는 무게 중심이 함수 쪽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었었어요. 지금도 물론 함수를 많이 쓰는 건 맞죠. 자, 근데 이거는 인제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업무를 하시는 패턴 자체가 엑셀 하면 함수를 많이 떠올리시니까 그런 것뿐이고,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진 시대에서는 함수를 가지고 업무를 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속도도 저하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분석하는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07 버전부터 슬금슬금 이런 변화들이 발생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근데 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2007 버전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럼 인제 2010 버전에 가면 뭐가 바뀌어지냐. 사실 2007 버전은 변화가 굉장히 강했던 버전이기 때문에 버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인제 2010 버전에 조금 안정성이 높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져서 신규로 추가된 기능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인제 대략 좀 살펴보면 이 2010 버전에 가장 특이할 만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요 64 비트 오피스 버전을 제공하기 시작한 최초의 버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2007 버전에 100만 인까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워크시트의 행 개수를 늘려 놓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장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32 비트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오피스 제품이 기본적으로 파일 하나당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2 기가까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면 리소스 부족 오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예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64 비트 제품을 처음 제공해 준 버전이 2010 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전이 흘러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적으로는 특징적인 것들이 이 버전에 많이 추가되어져 있지 않아요. 일단 알아야 되는 함수는 요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추가되어졌는데, 일단 얘랑 인제 연관이 있는 함수를 하나 꼽아 보라 그러면 얘는 subtotal 함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죠. 어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강좌에서도 제가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긴 했는데, 실제 요 sub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쪼금 기능적으로 확장하고 좀 더 인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함수가 aggregate 함수인데 실제로는 효율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인제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수식 활용 영상 같은 것들을 보셔도 요 함수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함수를 쓰려 그러면 2010 이상 버전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제 함수라고 하는 것들에서 나머지들은 뭘 인제 알아두시면 좋냐면 함수 네이밍 규칙이 바뀐 버전이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 두 함수를 딱 보시면 함수가 뭘 하는 건지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점이 붙거든요. 이렇게 점이 붙어요. 그래서 원래 엑셀의 함수는 붙여서 네이밍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count if 이렇게 붙잖아요. 자, 근데 count는 개수를 세는 거고 if는 조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네이밍 규칙대로라 그러면 여기에 점이 딱 이렇게 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함수 규칙들이 되어지는데, 이미 이름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졌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함수가 뭘 하는지 헷갈려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함수 네이밍 규칙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산 작업을 하는 함수와 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한 첫 번째 버전, 네이밍 규칙을 바꾼 첫 번째 버전이 2010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점이 붙는 함수들이 만약에 이제 표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2010 이상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버전에서 인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특징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엑셀에는 엑셀에 없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 중에 '야, 이런 것들을 좀 쓰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추가로 제공해 주는 기능을 추가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중에 인제 가장 강력한 데이터 분석 툴 두 가지가 2010 버전부터 쓸 수 있는데, 하나가 파워 쿼리, 파워 피벗이에요. 두 가지 기능은 2010 버전부터 쓸 수 있는데, 물론 2010 버전에선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설치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같은 데 가 보면 요 기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설치하면 추가 기능에서 요 두 가지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서 쓸 수 있었던 최초의 버전이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추가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 요 차트 쪽이에요.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셀 차트인데, 셀 안에 삽입되어지는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인제 차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차트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좀 너무 많이 차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흐름이나 비교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차트가 필요해져서 만들어진 것들이 요 스파크 라인이라는 거죠. 이게 2010 버전부터 추가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유의미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어지는데, 요새 뭐 대시보드 이런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슬라이서죠. 우리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면 이런 집계표들을 설계할 수 있는데, 원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집계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여기에 위쪽에 내가 원본 데이터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필터 걸어서 쓰게 되죠. 여기를 인제 필터 영역이라고 하는데, 요 영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기능이 슬라이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하고 분명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시각화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최초의 버전. 이게 2010 버전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게 중심이 함수 쪽보다는 데이터 쪽에, 피벗 쪽에 좀 더 많이 실리고 있었던 버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자,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해 주면서 엑셀의 그 색깔들을 많이 바꾸고 있었던 버전이 2010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더 우리가 2007 버전부터 변화가 크게 나타난 건 맞는데, 안정적으로 모든 작업들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버전을 2010 버전 정도로 놓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그나마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010 버전에서 달라진 것들을 확인을 해 봤는데, 2013 버전에서는 뭐가 바뀌었냐? 사실 함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이 버전까지도. 그래서 함수는 그냥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져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사실 함수 쪽에는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뭐가 인제 새로 추가되어졌냐라고 하면, 사실 이 버전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얘죠. 관계. 사실 이게 뭔지 아직도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전에 이런 관계를 이용한 피벗 테이블 보고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영상이 따로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엑셀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표를 여러 개 만들어 쓸 수밖에 없죠. 시트도 여러 개고 표도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요 왼쪽 표에 없을 때, 왼쪽 표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이 데이터를
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가 뭐예요? 예, vlookup일 거예요. 자, 이건 인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작업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이런 함수를 쓰면 뭐 문제가 되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사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예, 문제가 생겨요. 느려져요. 요 얘들은 이제 셀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 셀을 하나씩 하나씩 다 계산해야 된다라 그러면 계산 중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표시되어질 수도 있고 속도가 저하되는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지 않으면서 다른 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럼 당연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또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불려질 만한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잖아요. 엑셀에서는 이제 아니 오피스 제품군 안에서는 액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거기에서 쓰는 표를 연결하는 기술. 요걸 관계라고 그래요. 자, 이걸 표를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관계라고 하는 건데 얘를 2013 버전부터 엑셀에 추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2010 버전부터 못 하냐? 아니죠. 좀 전에 우리가 2010 버전 확인해 볼 때 여기에 파워 쿼리하고 파워 피벗을 설치하면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에는 이런 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따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담이 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 버전을 놓고 보면 2010 버전부터는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관계로 연결하면 데이터가 많아져도 표가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느려지는 현상이 덜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관계로 연결되어진 표들을 따로 관리하는 영역을 여기서는 엑셀에서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피벗을 만드는 영상들을 올려드렸으니까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서 '엑셀이 어느 쪽으로 변화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이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하나 있죠. 빠른 치우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인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동 채우기라고 그래서 수식 같은 거 입력하면 요 우측 하단 모서리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식 복사할 때 많이 쓰는 그 자동 채우기 기능 있잖아요. 또는 1 번, 2번 이렇게 일련 번호 같은 거 입력하고 범위 딱 선택하고 여기를 드래그하면 3, 4, 5, 6, 7, 8 이런 거 자동적으로 입력되어지는 거. 그걸 자동 채우기라고 했는데 빠른 채우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하는 패턴을 인식해서 나머지 값들을 자동적으로 채워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는 빈도를 많이 줄여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얘기를 딱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거여야 돼요. 어 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는 함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MS라고 하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함수나 수식 같은 것들의 활용 빈도를 줄였으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적고 이런 예쁜 표 양식 같은 걸 만들어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뭐 몇만 개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시려고 그러면 함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함수를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자꾸 작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계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의 문제를 고치려고 그러면 이런 빠른 치우기 같은 거 고칠 수 있으면 데이터 전처리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들을 얻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인제 버전별로 특색적으로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능들을 이용을 하려고 할 때 2010 버전에 새로 추가되어진 게 슬라이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필터 영역을 대체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자, 근데 시간 표시 막대라는 것도 슬라이서 창의 한 가지 종류예요.
근데 시간 표시 막대는 요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져 있듯이 날짜 또는 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애의 슬라이서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이 피벗 테이블에 2013 버전부터 추가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서라고 하는 게 엑셀 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지원되진 최초의 버전이 2013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라이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자동 필터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슬라이서 써 보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나가실 수 있는 버전이 2013 버전부터니까 본인의 버전들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 버전 이상 정도 되어진다라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했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기술 문서 같은 엑셀 도움말 같은 거 검색해 보셔도 되고 카페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2007 버전부터 13 버전까지를 쭉 보면 천천히 변화되어지는 게 맞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2016 이나 19나 21 버전에 가면 좀 더 강력한 색깔들을 띠면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음 버전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음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